인공이라는 말 대신에 디지털 지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 빠른 노동시장 전환 속도를 버텨낼 힘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AI 기본 사회라고 얘기할 때 의료 시스템을 AI로 업그레이드하고 교육 시스템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조금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대량 실업에 대비한 대책들. 지금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기가 뭐 20년, 30년 지금 연장됐다고 이런 이야기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좀 이런 실용적인 정책 대결을 하는 하나의 국면 전환이 되지 않을까. 하지 못하는 정당은 아마 좀 도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고품격 경제 저희 프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원래 좋습니다. 정치 프로예요. 좋습니다. 네. 저도 원래 정치인입니다. 네, 오늘 민주당 차재원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저희 경제부 장성주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아니, 두 분이 사실은 조금 이게 없어 보이긴 한데. 네. 제가 좀 바로 네. 네, 차 GPT라고. 네. 센스 죽이시네요 진짜. 아니 저 왔는데 버핏 성조를 달고 계셔가지고 네. 야 저도 뭐 좀 하려고 했더니 이게 제작진들이 팔이 이게 안으로 굽는다고 네. 저만 챙겨주셔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세상에. 저도 네. 등에 땀이 많이 났습니다. 저희 보좌진들도 팔이 안으로 굽는데 왜 그러죠? 바깥으로 안 굽는데. 연체동물 아닌가요? 팔을 막 바깥으로. 그 AI를 좀 쉽게 설명하면 제가 하나 설명드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생성형 AI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AI가 도대체 뭔데라고 물어보면 예를 들면 여행을 가잖아요. 그럼 미국은 벌써 생성형 AI가 두 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하나는 결제 시스템이고 하나는 그 지역을 이제 찾는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미국을 댈러스에 출발해서 뭐 워싱턴 거쳐서 7박 8일 동안에 어디 갈 거다. 쭉 찍어줘요. 에어비앤비를 어디 잘 거다. 이렇게 숙소를 쫙 해주고 하나는 교통편을 딱 하잖아요. 그럼 이 두 개가 동시에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대화를 해요. 제일 싸고 지름길을 찾아. 바바바박 해가지고 나중에 몇 가지 경우의 수를 해서 찾아내요. LCC까지. 근데 그거는 실제로 항공사에서는 예를 들면 오픈하지 않는 노선도 있더라고요. 항공사에서는 이 노선을 예를 들면 별도 노선으로 이렇게 잘 알리지 않고 있긴 한데 그것까지 찾아내서 최단거리에 최저가로 이어주는 거예요. 있고 나서 마지막에 그 AI에다가 결제를 하면 그게 다 한 번에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기초적인 생성 AI. 예, 요 얘기를 이제 여행사에 있는 제 미국에 있는 친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더 쉽게 얘기해요. 네, 더 쉽게. AI가 인공지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인공이란 말을 빼버리라고 그냥 지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 그렇죠. 이건 그냥 지능이고 그러네요. 점점 더 그냥 일반적인 지능을 닮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이라는 단어 대신 하나를 더 대신 넣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인공이라는 말 대신에 디지털 지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섭네, 인공이라서 특별해지는 게 아니고 디지털 지능이라서 특별해지는 거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지능이 사실 뭐 저보단 똑똑한 것 같은데 우리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도 우리 주위에 누구도 세상의 모든 지식에 다 있는 지능은 없어요. 인간은 그렇죠. 없어요. 뭐 아인슈타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모든 지식이 연결돼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제 인공지능은 세상의 모든 지식에 다 있고 그리고 그 지식이 그 인공지능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저는 커넥티드 인텔리전스라고 부르는데 인간 지능과 인공지능이 협업하는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럼 어떤 게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냐면 세상의 많은 차이들, 국가 간의 차이, 과학기술의 차이, 의료의 차이, 교육의 차이, 생산성의 차이, 혹은 불평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인간 지능 체계에 기반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의 정도나 그렇죠. 과학기술에 따라서 그렇죠. 그 국가가 얼마나 번성하고 우리나라랑 뭐 아프리카 같은 국가들은 근본적인 차이는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 사이의 차이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차이가 AI로 인해서 차이가 최소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들이 달라지는 거는 중국이나 미국 같이 가장 AI로 앞서 있는 국가와 나머지 국가 사이의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그 나머지 유럽에 있는 국가들과 개발도상국 간의 차이는 줄어들 가능성이 커요. 1, 2등은 쫙 올라가고 1, 2등은 올라가고 나머지 그룹들은 이제 평균. 그것도 상향 평준하긴 그러네요. 한데 전체적인 평균은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국가 단위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가진 기업들 간의 경쟁이나 과기술 경쟁이나 혹은 군사 안보 문제 그렇죠. 경쟁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이랑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갈 거고 그게 또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또 다른 하나 쉬운 예는 은퇴 연령. 우리가 은퇴를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60몇 세 이후에는 생물학적인 그렇죠. 노화가 진행돼서 인지 기능들이 떨어지고 지식 생산성이 낮아질 거기 때문에 나이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은퇴해라.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AI가 25세 청년과 협업을 할 때랑 AI가 70세 이제 어르신과 협업을 할 때 생산성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그러네. 오히려 역전되는 것도 발견하는데 우리는 인간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기능들은 더 강해져요. 그렇죠. 특히 이제 통찰력. 다른 지능들과 일하게 된 경험들은 20대 청년들보다 이제 선배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여러 지능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내 때는 육아 얘기하면 내가 혼자 일을 하게 되고 맞네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음. 이럴 때 은퇴 연령이 필요한가? 특히 저출생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는 우리가 은퇴 연령이 필요한가? 늘리면 얼마나 늘려야 되냐? 연금 문제가 과연 지금과 같은 형태로 존재할까? 다른 방식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 모든 영역에 영향이 주게 돼서 사실 AI에 대해 이 확산되면 확산되고 일종의 하나의 지능체처럼 인간과 결합하면 굉장히 큰 경제 충격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부정적인 거는 안타깝게도 한 이재명 정부 한 4년 차 5년 차 때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를 탄탄하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 4, 5년 정도 안에 특히 청년 그룹에서 대량 실업 상태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대체된다. 네, 대체된다기보다 아마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건 시간이 좀 더 걸릴 건데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AI가 뭐 예를 들어 40대 선임들과 협업을 했을 때 생산성이 3배에서 5배 정도 높아져요. 맞아요. 그럼 더 이상 신입들이랑 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입들은 뽑지가 않잖아요. 이미 IT 쪽에 개발자들은 이미 이 추세가 완연해져 가고 있고요. 맞아요. 여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로 퍼질 건데 문제는 아마 한국이 가진 경제 시스템이나 전 세계 경제 시스템 이 정도 빠른 전환 속도, 노동시장의 전환 속도를 버텨낼 힘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AI 기본 사회라고 얘기할 때 의료 시스템을 AI로 업그레이드하고 교육 시스템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조금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대량 실업에 대비한 대책들,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 같은 데서는 AI 전환보험, 실업급여와는 달리 AI로 인해서 직업들이 전환돼 나가고 그 사이에 실직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의 소득과 이제 업스킬 프로그램들을 이제 제공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나가게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잘 설계되어 있는 나라와 그렇지 되지 않은 나라는 아마도 이 전환기가 조금 지나고 나면 경제력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AI 그 산업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증시 탄력받는 종목이 종종 뭐예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반도체. 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의 한 3,400부터 4,200까지 그 두 종목이 거의 그렇죠. 끌고 왔습니다. 쌍끌이 한 거죠. 네. 그게 두 개 합하면 한 50%, 53% 뭐 30%좀 넘게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의 30% 시총에서. 정도 넘게 차지를 하고 반도체 전체 영역으로 봤을 때는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GPU라고 뭐 요만한 그래픽 카드를 말하더라고요. 이제 25cm, 35cm 해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저도 몰랐는데 GPU를 기사로 보면서도 뭔지를 몰라. 그래서 이게 GPU야? 이게 GPU인가? 그러니까 머릿속에 각자의 귀신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제가 주변에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GPU 그래 봐.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이 그리는 그 각자의 귀신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짜잔하고는 서로 다 달라요. 근데 이게 딱 그러게. 어떤 형상화된 그게 있더라고요. 일단은. 근데 GPU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일단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CPU가 있잖아요. 컴퓨터에 CPU 두뇌라고 하는 CPU가 있는데 이 CPU는 기본적으로 계산을 빨리는 하는데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겁니다. 그런데 GPU는 동시에 여러 가지 연산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엔비디아가 그 차이점을 보여주는 시연해준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그릴 때 네. CPU를 이용하면 점을 찍어가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하나씩. 근데 GPU를 이용하면 한 번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에 페인트를 쫙 싸가지고 한 번에 그림을 완성시켜버립니다. 그게 가장 극명한 차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AI가 어떤 연산을 하고 특히 어떤 것을 학습을 할 때 GPU가 그래서 필요하다. 이거 거의 뭐 GPU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AI 선언 이재명 정부에서 네. 최근에 그게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도 사실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걸 그렇죠.
이게 미리미리 그걸 준비한 입장에서 얘기를 드려보면 네. 이거 설명 길어져. 한 시간짜리인가요? 아니요. 저희는 가동이 안 됩니다. 짧게 저희는 얘기해요. GPU가 아니에요. 짧게 네. 얘기할게요. 하나는 저희 AI 기본 사회라는 걸 가 있고 두 번째는 글로벌 AI 이니셔티브라는 전략이 있었어요. 그게 AI 3강이랑 같이 해서 대선 때 3대 공약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AI 기본 사회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의료, 금융, 뭐 교육 이런 식의 소셜 서비스 자체를 AI로 전환하고 공공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수도권과 저기 목포에 있던 의료 접근성이 차이가 안 나게 만들어 줄 수 있게 AI랑 의사들이랑 협업을 하게 해서 뭐 그렇게 만드는 건데 다른 한쪽으로 뭐 아까 얘기했던 3차 산업을 AI로 전환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이게 대통령께서 에이펙 때 선언을 하고 이제 그 에이펙 국가들의 인준을 받았던 게 뭐냐면 이제 글로벌 AI 기본 사회예요. 네. 그래서 한국뿐만이 아니고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러 국가들이 그 사회 시스템을 AI로 전환하고 그 전환된 시스템은 모든 국민의 그 지역에 사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의료, 뭐 교육, 뭐 이런 시스템으로 전환하자. 그리고 시장의 논리로 산업의 논리로 보면 3차 산업의 AI 전환이고 공공의 영역으로 보면 사회 기반 안보가 될 수 있는 필수 의료 시스템에 대한 필수 사회 시스템에 대한 AI 전환인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엄청 커요.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결국 아시아 태평양의 AI 시장 전환으로 인해서 이제 블랙족 쪽이랑 협상하면서 얘기를 서로 나눴던 얘기는 이게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될 것 같냐. 1차, 2차 산업부터 이제 3차 산업까지 전환됐을 때 경단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똑똑하게 글로벌에서 아니 아시아 태평양 지역만. 아시아 태평양만. 지역만. 오.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 같은 곳이 아시아의 AI 수도로 한국이랑 같이 하려고 했던 거고 한국이 가진 공공 그 정부들과의 연결망들 블랙록이 가졌던 이제 민간 간의 연결망들이 합쳐지면 굉장히 큰 시너지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큰 규모로 구성을 그렇죠. 하고 그거를 국내 사용을 하는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를 전환시키고자 그 수요에 대응하고자 했던 게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 그거를 뭐 지난 유엔 총회 때 그 레리 핑크 회장이랑 대통령께서 만나가지고 MOU를 만들었던 거고요. 맞아요. 이 AI 이니셔티브를 하고 AI 에펙트 나온 거는 그럼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런 공공성 있고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을 그 만들 수 있는 AI 전환들을 같이 만들어 보자. 그리고 거기에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도 똑같이 수평적으로 평등하게 이 문제를 같이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결국에는 G2G 형태로 정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시장을 열어주는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국내 정치라서 이 말씀 안 드리려는데 이렇게 지금 가서 지난번에 미국 가서 방미하시고 네네. 그 뉴욕 상거래소 가시고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이걸 이 대통령이 해왔잖아요. 한미 정상회담, 펄지 이런 거 제압하고 다 네. 왔는데 그 당시 국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조이대 대법원장 4인 회동설이 있어가지고 여기 한 번에 묻혔어요. 예. 그렇죠. 예. 이게 오늘 또 논란된 이제 정청래 대표와의 그 사안인데 재판 중지법 꺼낸 바람에 이번에도 또 묻혔어 제가 보니까. 에이펙. 예. 그렇죠. 차지 의원님 뭐 하려고 하면 괜찮습니다. 저기 AI 전환이 저는 아름답게 네.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네. 평등하게 돼 나갈 수 있다면 만족하는. 네. 아니 뭐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너무 아쉬워서. 네. 근데 이게 제가 드는 생각은 지금 이제 AI 정책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우리 어떤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는 이야기고 맞아요. 굉장히 큰 이야기, 거대 담론이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재명 정부가 저는 이 어떤 정책을 피부로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데 있어서 조금 성과를 냈던 것도 이 코스피가 굉장히 오른 것도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국내의 대형 기관들도 그렇고 글로벌 대형 기관들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코스피가 지금까지 올라왔던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다.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 5,000피를 이야기한 이유도 정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1차, 2차 상법 개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이사의 주의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옮기고 집중 투표제 뭐 이런 것도 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를 했고 이제 앞으로 올해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올해 안에 3차 상법 개정을 하겠다. 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또 배당 소득도 분리과세 그 최고 세율을 좀 이제 낮추는 정부 안에서 좀 낮추는 안으로 지금 추진을 올해 안에 하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코스피 5천을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조금 양당 정치에 있어서 이념적인 어떤 정책을 조금 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의 국민들의 어떤 피부에 좀 와닿지 않았던 정책들 위주로 왔었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선거를 치르게 되면 결국에는 또 이념론 그리고 지역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 점철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전환점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 그 뭐 401k라는 그렇죠. 거 자체가 맞아요. 그 주식의 거의 85%를 투자를 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주식시장을 바라보기 때문에 정치도 주식시장을 바라보게 됐거든요. 강제 납입하게 돼 있죠. 강제 네. 납입.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코스피가 이렇게 오르면서 뭐 지금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기가 뭐 20년, 30년 지금 연장됐다고 이런 이야기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정책이 우리 피부로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금방금방 오를 수 있구나 이런 것들 피부로 보여주면서 앞으로는 좀 이런 실용적인 정책 대결을 하는 하나의 국면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정당은 아마 좀 도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치가 이제 경제적인 효과를 만드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또 이제 블랙록이랑 사실 물밑 협상부터 제가 쭉 진행을 해왔었거든요. 그때 한 가지 의도했던 부분, 조금 더 서둘렀던 부분들은 이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대 투자 자산운용사 그렇죠. 이제 또 3분기 때 실적이 높아져 1경 9,300조더라고요. 네, 2경에 가깝습니다. 네, 이게 감이 안 오죠. 여기를 운영을 하는 데가 한국의 인프라라는 AI 인프라는 중장기 투자를 하이퍼스케일로 하겠다. 그리고 이게 실제 MOU를 맺었을 때 저희가 숫자를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협의 중이어가지고 지금도 네. 협의 중인데, 근데 저는 이제 에이펙 직전에 나왔던 비나그룹 싱가포르를 거기서 일종의 저는 파일럿 투자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 파일럿 투자 성격에 이제 투자가 그 20조가 확약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보통 파일럿 투자에 비해서 본 투자가 한 3배에서 5배 정도 되니까 아직 협상 중이긴 하지만 엄청나네요. 이제 큰 투자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저희가 기대했던 거는 블랙락 같은 그 큰 기업들은 일종의 큰 시그널을 줍니다. 그래서 이 큰 시그널이 블랙락이 이렇게 아시아 AI 수도라고 얘기를 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이렇게 MOU를 하고 대통령과 이렇게 만났다는 것은 그 미국 월가에는 굉장히 큰 신호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굉장히 신뢰성 있는 시장이 됐다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런 시장 시그널, 프라이스 시그널들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이 한국에 조금 더 몰린 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코스피가 우리 갑자기 이게 쭉쭉 올라가고 4천을 넘어가고 하면서 여러 가지 투자 분석 중에 하나가 외국인 투자가 굉장히 늘었고 외국인 기관 투자가 늘어났다. 근데 외국인 기관 투자는 결국 블랙록이나 이런 쪽이랑 시장 시그널이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큰 형님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는 맞아요. 부분들이 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이번 코스피 5천에도 사실 한국 이번에도 뭐 초기에 민주당 정부가 좀 잘했죠. 근데 이 부분이 저도 잘한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저도 잘하고 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이게 부수적인 효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이거 빨리 발표하고 이걸 기대를 했지만 그 시장 시그널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외국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한국계 여러 가지 자본이나 이제 인프라나 아니면 뭐 기술 관련 주들의 외국인 투자들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가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역할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몇 주가 그랬듯이 또 다른 하나는 엔비디아나 이런 부분들이 그 블랙락이 글로벌 AI 인프라 그 파트너십,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십을 구성을 해서 멤버들이 다 아는 멤버 마이크로소프트, 그렇죠. 엔비디아, 블랙락, 뭐 테마셋 같은 국펀드들이나 이런 데가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사실 은원에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대통령이랑 같이 레리 핑크 회장이랑 같이 그 테이블에 앉았던
그 임원이 그 오글래시 회장이라는 그 블랙락 임원이자 인프라스트럭처 계열의 회장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픈 AI의 인프라 담당 임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저는 이제 예전에는 글로벌 위기한다고 좀 공적인 국제사회에서 일을 많이 했었는데 재난 이런 거. 네, 뭐 이번에 하고 보니까 다 한 달이 건너서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레리 핑크 회장도 한 달이 건너서 연결되고 뭐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 쑥 들어가 봤더니 서로 다 정보들이 연결돼 있고 한쪽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가면 그 정보들 가지고 나머지가 같이 움직이고 이런 구조여가지고 엔비디아나 오픈 AI나 뭐 이런 그룹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태계처럼 움직여지고 저는 그 전체 생태계가 지금 한국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그거는 한국의 경제와 AI 전환 과정에 굉장히 긍정적인 청신호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너무 아쉬운데 한 가지씩만 이제 여쭤보고 네. 좀 마무리해볼게요. 딴 거보다는 그러면 지금 이제 블랙록 같은 경우는 네. 다른 프로에서도 이제 말씀하신 건 제가 잠깐 들었는데 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자본이라는 게 자산운용사가 소위 말해서 그 자선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자기들도 이득을 보니까 투자를 네, 하는 거예요. 네, 자산운용의 세계가 얼마나 그 냉혹합니까? 원래 네. 돈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네. 왜 한국을 택했는지. 그러니까 예. 이게 그리고 향후에 20조 이상 또 투자 가능성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레리 핑크 회장 음. 그 바지자락을 잡으면서 엉엉 울면서 투자해달라고 했겠어요. 네. 그래도 안 해주죠. 안 해주죠. 빵을 사줬겠어요. 뉴욕 빵을 사주면서 이렇게 해서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 우리 출발점은 사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정연설할 때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온 영혼을 갈아 넣었다라고 하시잖아요. 저도 제 영혼을 갈아 넣은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갈아 넣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악재가 있었냐면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이게 실패된 산업 정책, 특히 AI 정책의 실패 때문에 지금 한국의 그러니까 정부가 막 바뀌는 순간에 한국의 AI 관련된 산업의 잠재력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하지 않을 환경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부분을 투자하게 만들려면 저는 이 논리로 설득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의 과거를 보지 말고 윤석열 정부의 과거를 보지 말고 이재명 정부의 미래를 봐달라. 우리는 AI 고속도로,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이 두 개 망을 가지고 하나로 이제 AI 에너지 고속도로를 하나의 망으로 해서 일종의 레퍼런스 모델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한국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 이게 3차 산업 전환을 우리는 집중을 하고 있고 여기는 아직 노맨스랜드라고 해서 아무도 안 가본 땅이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플랜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런 3차 산업 전환, 특히 사회 안보 영역에 대한 전환은 미국이나 중국보다 유리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유리하냐? 그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나 뭐 다른 지역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일본이나 마찬가지인데 중국 이제 비교하자면 아니 아시아에서. 그 이게 미국이나 중국보다 우리가 나은 점이 뭐냐면 공공 서비스 시장이잖아요. 교육, 의료, 금융, 안보, 그 국방 이 문제는 사회 안보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국가들이 미국에 있는 민간 기업에 의존할 수가 없어요. 다른 한쪽으로 말하면 중국이 조금 위협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기술에 의존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국가들은 한국을 포함해서 뭘 원하냐면 자체 개발하기를 원해요. 근데 한국을 포함해서 자체 개발해서 전체 풀스택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뭐냐? 이번 에이펙 때 AI 이니셔티브를 얘기했듯이 적어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우리는 공동체를 형성하겠다. 공동으로 자본을 만들고 공동으로 개발해서 공동으로 쓰겠다. 한국은 기술, 자본, 데이터 모든 면에서 초격차가 미국, 중국에는 있지만 공동으로 자본을 구성하고 공동으로 써서 디지털 인구를 5,200만 명이 아니라 10억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한국은 굉장히 민주화된 국가, 민주주의가 굉장히 큰 자산이더라고요. 민주화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과 연대체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국가들보다 높다. 블랙락은 민간의 연결망을 만들고 해달라라고 하면서 그 비전들에 대해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공유가 일어나고 대통령이 가진 의지가 확실히 투영이 됐어요. 그러면 블랙락의 입장에서는 여러 나라에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이 아니고 그냥 중간 정도의 크기의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것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한국의 하나의 큰 하이퍼스케일을 만들고 공반자적 공개를 만드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런 논의에 대한 결과로서 저는 아시아 AI 수도라는 이제 큰 파트너십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시장 유인 효과가 있어서
큰 자본이 들어오니까 나머지 그 기관들이 신뢰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일본은 왜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일본이 경제가 훨씬 크잖아요. 일본은 우리와 같은 멋진 안정적인 거버넌스와 계획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게 내러티브 앤 넘버스라 그래가지고 네. 내러티브 얼마나 그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지만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청사진을 있느냐 그릴 수 있냐. 그리고 그걸 얼마나 실행해서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주식시장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블랙록 회장이라도 의원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 내러티브가 장난이 아닌데요. 야, 이거 이거를 AI 기본 사유라는 게 우리 공약으로 몇 줄 안 나왔잖아요. 네. 300페이지의 백그라운드 페이퍼가 있어요. 그걸 만들어서 여러 석학들이랑 같이 해서 그걸 만들었고 저는 이런 논리가 사실 이 논리가 가장 잘 통했던 게 국내에서 다른 전문가들이나 기업들을 만났을 때보다 블랙락에 있는 이 분야 전문가들, 그러니까 시니어 파트너들을 만났을 때 얘기가 가장 잘 통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심전심 수준에 따라서 거기는 적어도 전 세계 AI 시장 변화를 예측하고 거기만 해서 미리 투자라는 거고 인프라에 투자한다는 건 15년 이상을 투자한다는 건데 그건 적어도 15년 이후를 내다본다는 거고 그렇죠. AI 전환에서 15년 이후는 전환이 끝난 뒤입니다. 그래서 이 전환 전체에 대한 이게 그 예측과 거기 맞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미국 중심의 인프라 시장이 아시아 지역과 유럽을 옮겨온다는 사실을 파악을 하고 있고 이 양쪽에서 이제 주요 파트너가 필요할 때 한국이 그 파트너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저도 열심히 계엄 때부터 집에도 못 가고 우리 국회에 갇혀 있었잖아요. 네. 주경 야도 가듯이 낮에는 하고 밤에는 시차들이 저를 같이 일하는 석학들이 미국이나 이러면서 밤에는 또 아이고. 줌으로 일하면서 그러네요. 네. 제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한 건데 네. 그 블랙락 설득할 때 영어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요. 영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영어 뭐 하이 제임스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 이게 솔직히 말해서 그냥 뭐 생활 영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도 영국 대학의 맨체스터. 교수는 만체스터 대단하십니다. 만체스터 잉글리시로 제가 또 다르게 보이는데요. 네, 왜냐면 맨유처럼 이렇게 막 다니면서 이렇게 네. 아니 그래도 GPT 이런 사실은 이 신사업을 우리말로 설명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네. 예전에 국경사회나 해외 기관들에서 유엔기구들이나 이런 데서 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역으로 한글로 글 쓰는 게 되게 약해요. 하긴. 한글로 문서 작업하는 게 약하고 맞아요. 글로 소통하거나 아니면 학술적으로 하는 건 영어가 조금 더 편합니다. 영어 쓰거나 영어로 문서를 페이퍼 만드는 게 더 쉽다. 그 페이퍼는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와 대단. 한동훈 영어 좀 한다던데 한번 불러서. 저랑 여기 앉혀놓고 잉글리시로 한번 대화를. 네 그러네요. 윤석열이 하도 영어 잘한다길래. 네. 얘기해도 되나 재밌는 네, 게 마지막. 좀 그런가? 제 선거할 때 총선 때 네. 오산시 국힘 후보님이 네. EBS 영어 강사인 레이나 후보였어요. 아, 그래서 우리 둘이 맞아 한번 맞아. 그래서 영어 강사죠. 영어 강사시고 전 또 영국에서 공부하고 왔으니까 네. 서로 잉글리시로 한번 이렇게 하자. 토론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무산된 적이 있어요. 무산됐어요? 네. 야. 내부의 반대로. 왜요? 제 발음이 구려요. 영국 왜 사투리를 쓰시나요? 그러면 맨체스터 아니요, 사투리? 제가 부산에서 크고 자라가지고 부산 잉글리시를 좀 써요. 부산에서. 그래서 제가 영어를 하고 있으면 한국 분들 저기 제네바 이런 데서 만나잖아요. 영어로 한참 대화를 했는데 회의 때 나중에 부산 이렇게 런던 이런 거. 부산 잉글리시. 아이고. 우리 장 기자님한테 또 마지막 하나만. 네. 엔비디아. 네. 마찬가지로 블랙록이 우리나라고. 엔비디아가 왜 우리나라에 선택했다고 보십니까? 이게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블랙록이 그 우리나라에 투자를 결정을 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그 엔비디아도 뭐 영향을 안 받았을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결국에는 이 AI에서 지금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고 앞으로도 이 독점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싶을 텐데 이제 사실 세계가 그동안은 이 밸류체인 자체가 다 하나의 글로벌로 있다가 지금은 미국과 중국으로 완전히 이제 쪼개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앞으로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으로 치면 일종의 전 세계에서 민주진영에서 그러면은 이
공장 역할도 하고 테스트베드 역할도 하고 우리를 먹여 살릴 쌀과 이런 것들 생산해줄 기지가 어디인가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이거 할 수 있는 데가 한국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반도체가 있으니까 엔비디아 GPU 만드는데 필수 항목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렇죠. 이미 생태계에 들어가 네, 있죠. 생태계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만들어진 AI로 해볼 수 있는 것들 많잖아요. 자동차, 조선,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인터넷 그리고 사람들 빠릿빠릿하고 이런 거니까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한국에서 성공하면 글로벌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우리는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K-컬처, K-팝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엔비디아가 그래서 그럼 한국과 손을 잡으면 적어도 민주진영 아니면 글로벌에서도 우리가 경쟁력을 계속 독점적 지위를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